자, 제3조 가시죠. 15페이지입니다. 영토입니다. 자,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국가의 이제 3요소가 되는 건 그게 국민, 두 번째 영토죠. 세 번째 주권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주권에 대해서는 제1조에서, 국민에 대해서는 제2조에서, 영토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영토조항 되게 멋있는 조항입니다. 멋있는 조항인데 이 영토조항은 어디하고 일맥 항상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면 제4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.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영토가 된다는 건 당연히 뭐가 되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되니까 헌법의 체계에서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됩니다. 그리고 그죠? 부속되고 있는 도서도 전부가 뭐가 된다? 영토가 되는 겁니다. 물론 당연히 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,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까요? 그걸 영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영토는 영공, 또 육지, 또 영해, 이 세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. 먼저 그러면 땅을 정리하는 게 뭐가 됩니까? 그죠? 육지에 대한 부분이 될까요? 그리고 협의의 영토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. 그럼 영해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됩니까? 자, 기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. 기선은 자, 이제 물이 썰물이 되고 밀물이 됐을 때 가장 멀리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. 그리고 12해리까지 이르는 선을 뭐라고 얘기하나? 대한민국의 영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다만 대한해협만 3해리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영토라는 건 뭐다? 육지, 또 영해, 또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. 그런데 이제 중요한 요소는 뭐다? 북한 지역도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. 또 영해 중에 12해리에 상당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. 그리고 수직 항공으로 가서 영공 부분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.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. 조문의 의미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생각해 보기로 했더니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곧바로 나오네요. 자,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? 자, 생각해 보기입니다. 자, 생각해 보기에서 바로 던졌습니다. 자, 이 영토권을 뭐로, 그죠? 기본권으로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?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. 당연히 기본권으로 인정이 된다.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제 기본권이 된다면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할 게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기본권이라는 건 우리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기본권적 개념이 됩니다. 근데 이걸 가지고 보시죠. 자, 이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구체적 기본권성을 뭐 할 수는 도출할 수는 없다,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해 보게 한 주제가 됐네요. 두 번째 주제로 가서 한번 정리할까요? 만약 영토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영토조항을 근거로 국민은 그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? 보세요. 구체적 기본권성은 도출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 영토권을 가지고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의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.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내용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. 혹시 잠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5초 쉬겠습니다.